일본 사람들은 100만엔을 어떻게 모으고 그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100만엔을 모으고 그 후 어떤 방식으로 돈을 불려나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1000만원을 저축하는 것은 자산 형성에 필수적이죠. 월급은 받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1000만원이 없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1000만원만 모아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일본의 100만엔과 우리나라의 1000만원을 정한 이유는 돈을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000만원만 저금하려고 해도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에는 정말 어렵고 시간 또한 상당히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에서 100만엔과 한국에서 1000만원을 모으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100만엔을 1년 안에 모으려면 매달 약 83,333엔을 저축해야 합니다. 수입이 넉넉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나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이 금액을 매달 저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해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을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는 식으로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100만엔을 저축한 사람은 벌써 일본인들 중에 상위층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 100만엔 정도로 상위층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엔을 저축한 사람들은 이미 일본 인구의 상위 절반에 속하게 됩니다. 일본의 금융홍보중앙위원회에서 조사한 20대의 금융자산을 보면 64.7%가 100만엔 이하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값은 20만엔에 불과합니다. 이때 중앙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평균값과 중앙값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평균값과 중앙값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값부터 시작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5명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A사원은 20만원, B주임은 30만원, C대리는 50만원, T과장은 80만원, 이 임원은 120만원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회사원들이 받은 평균 보너스를 구해볼까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20만원을 다 더하면 합계는 300만원입니다. 합계 300만원에서 5명을 나누면 평균은 60만원이죠. 그러니까 5명의 회사원들의 평균 보너스는 60만원입니다. 이 말은 5명의 회사원들이 받은 보너스를 전부 모아서 똑같이 나눴을 때 각자가 60만원씩 가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중앙값을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돈을 적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회사원이 받은 돈의 값입니다. 다시 한번 보너스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20만원. 여기서 중간값은 50만원입니다. 즉 중앙값은 5회사원 중 가운데 있는 C대리가 받은 50만원이 되는 거죠. 평균값은 5명이 받은 돈을 전부 더해서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은 회사원이 있으면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임원이 보너스를 12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평균값은 확 올라가는 것이죠.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0만원으로 총 118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180만원에서 5명을 나누면 평균값은 236만원으로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값은 여전히 50만원입니다. 중앙값은 양쪽에 있는 회사원들이 얼마나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가운데 회사원만 받은 돈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20대의 금융자산 중앙값이 20만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0대도 100만엔 이하가 50.9%에 달하고 중앙값은 75만엔입니다. 40대는 50.6%가 100만엔 이하이고 중앙값은 53만엔입니다. 50대는 100만엔 이하가 51.1%이고 중앙값 또한 40대와 마찬가지로 53만엔입니다. 이렇게 보니 100만엔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어렵게 모은 100만엔인데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저축의 시작점이라 하죠. 이 돈은 자산 형성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엔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명품을 사거나 유흥에 빠지면 금방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00만엔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선저축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죠.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비가 남을 때만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같은 항목이죠. 다만 너무 과한 절약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적당히 조절하면서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통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클라우드 소싱 사이트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 직장에서 급여가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일본 사람들은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메르카리와 같은 앱을 활용해서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중고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이 100만엔을 모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축을 이어갑니다. 이때 생활 방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데요. 이건 만약의 사태,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핫한 니사와 이데코라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한국의 ISA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투자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데코는 한국의 IRP와 비슷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데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도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자산 증식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죠. 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100만엔을 모으고 그 후에 어떻게 자산을 불려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하면서 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100만엔이 모이고 200만엔 원이 모이고 또 재테크 공부를 해서 부동산을 사고 그러면 집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삶이 좋아지는 경험, 향상되는 경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돈이 쌓이면서 점점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목표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산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러가는지를 개인적으로 해석해 영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본 사람들의 돈을 불러가는 행동이 한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